1차 수업 때 했잖아. 지금 봐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야.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보면 그래서 첫 번째도 했었지. 오해 잘못된 풀이가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1이고 총 최단 경로는 4팩 그리고 같은 거 2팩 2팩 이렇게 푼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풀면 이게 6분의 1인가? 이게 대표적인 오해다라는 거지. 왜 이게 오해냐? 수학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같다 위에 이럴 때만 같다 라는 거지. 정석을 다시 봐. 그래 보면 그게 PA가 NS분의 NA와 같으려면 전제가 뭐야? 밑줄 쳤었나? 빨간색으로 밑줄 쳤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라는 거지. 빨간색으로 밑줄 주세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거거든. 그래서 풀어보면 이게 왜 오해냐면 왜냐 하면 여기다가 다시 저기 이제 그리면 사실 내가 여기다가 막 설명해도 문제는 따로 줬고 그 적은 거 따로 줘야 되는데 내가 저기다 막 적으면 저기다 똑같이 또 노트할때 똑같이 적는 이런 아메바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따로 그려야 한다는 게 진짜 가깝댔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랑 이제 이렇게 가는 경로랑 뭐 이렇게 가는 경로랑 그죠? 이거 화살표 그러면 이게 같을 때만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거든. 뭐가 기대되는 정도가 왜 기대되는 정도라고 표현했냐면 아직 확률을 정해야지. 그러니까 확률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애매하게 기대되는 정도 이제를 하는데 사실 그게 확률이지 뭐. 이게 핵심은 다르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뭔데요? 여기서 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2분의 1이잖아. 여기서는 무조건 일로 가야 되잖아. 1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따라서 4분의 1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되니까 2분의 1이잖아. 지금 최단 경로 중에서야. 여기서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다 최단 경로니까 2분의 1이잖아. 여기서는 일로만 가야지. 일로 갈 수 있으니까 2분의 1이라 하면 뒤지는 거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건 1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서 얼마야?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 이런 거잖아. 잘하니까 우리 딸이 자꾸 떠오르는 잖아. 우리가 무슨 말 끝날 때마다 사뭇 도전적으로 요즘에 바뀌어갖고 뭐든지 부정어야. 먹으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먹으면 안 돼. 이거를 나한테 교육시키고 있어.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잖아, 뭐잖아 하면서 뭐 자꾸 사뭇 도전적이야. 나 진짜 나한테 배우는 애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투로 아주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치? 나한테 말하는. 아무튼 이해가 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풀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 이거지. 그럼 이거는 뭔데? 만약에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따라서 뭐가 필요해? 정의가 아니고 연산이 필요하다 이거지.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 라는 거죠. 쪼개서. 그러니까 연산이 필요한 이유도 지금 배우는 거라고. 지금 두 가지라는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참고로 통계적 확률이 생겨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윷놀이를 한다. 이번엔 설날이었잖아. 그럼 윷놀이를 한다. 그럼 윷이 동전과 같니 이거지? 아니잖아. 경우의 수는 앞면과 뒷면 동일한데 확률이 틀리잖아. 그치? 윷은 동전과 다르게 생겨서. 그래서 표가 이렇게 XXX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 면이 나올 확률이 더 적죠. 이게 없는 확률. 이런 말을 한번 좀 알아들어야지. 그거조차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 갔지? 근데 2분이 아니죠. 그럼 얘는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 계산해봐. 그러면 계산 방법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뭐 통계적 확률, 뭐 존나게 던진다. 한 100번 던져서 조사를 한다. 이거야. 통계적 확률이란 게 생긴 이유가 이야. 그래서 뭐냐 하면 확률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런 개념이 지금도 이어지니까 여기에도 수학적 확률의 정의라고 적지 않고 확률의 정의라고 시작을 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그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를 들면 기하학적 확률은 어떻게 돼? 기하학적 확률은 하면은 조금 전에 한 것도 기하학적 확률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완전히 동일한 입체다 그러면 이쪽 길이로만 끝나나? 수학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밀도가 또 달라지죠. 이렇게 생기면. 무게중심이 다르다고. 우리가 됐다, 씨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생겨난 거거든. 그래가지고 통계적 확률인데 지금은 통계적 확률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다루는 건 아니어서 그쪽을 통계적 확률로 다루진 않겠다. 학교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직접 던져보세요. 윤짓을 나눠주면서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잖아. 이해 갔죠? 그래서 연산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끝이냐? 저 정의에 관해서 아니란 말이지. 이것보다 더 심오한 내용이 대기하고 있다. 라는 거지. 이 박스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하여 이해를 해보자. 그렇죠?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받으세요. 아까 전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듯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듯이 지금 이 문제도 엄청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둘 내용이 있다 이거야. 뭐냐면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은 S분의 NA다 라는 거지.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다 이거다. 이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야. 그죠? S분의 NA라고 되어 있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같이 보겠어요? 교과서를 나눠주겠다. 확인하세요. 지금 나눠준 게 뭐냐 하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예요. 그때 이미 확률을 배웠어요. 그때 수학적 확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뒷페이지 파스칼이 나오는데 파스칼이 이제 이 확률의 시초다 뭐 그러는 거는데 그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적혀 있거든.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위에 이런 말도 있어. 이와 같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하자라는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야 해.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9번 푸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받지 말고 같이 확인하겠어요? 29번이에요. 보겠어요? 이 문제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당연히 이 수능 같은 문제에는 뭐가 들어가? 경우 나누기가 들어가죠? 지금 조금 전에 나눠줬던 다운 프린트에서 경우 나누기가 핵심이듯이. 경우 나누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수가 홀수일 확률은 홀수가 1113이니까 6분의 4 이렇게 되나? 그럼 앞에 걸 구해서 곱하면 답이 되겠죠? 앞에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다 이거죠. 그럼 4가 되려면 4는 1 더하기 3 또는 2 더하기 2 이렇게 되므로,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1이 나오려면, 첫 번째 1이 나오려면 6분의 3인가? 두 번째 3이 나오려면 6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런데 곱하기 2죠. 곱하기 2가 왜 붙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곱하기 2를 혼자 계산할 때도 생각은 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해줘야겠어요. 왜 그래?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자리 구분을 시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지금 뭘 하고 있니? 얘는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했고, 얘는 확률의 연산, 그 중에서 곱셈 정리. 서로 독립이니까 조건부 확률이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두 개니까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이거 더 하면 얼마야? 6 곱하기 6분의 6 더하기 4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곱하기 뭐 하는 거지? 뭐였어? 홀수? 6분의 4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답이 혹시 나오냐? 왜 이걸 아직 못 풀고 있니, 니들은? 답이 나온다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일단 여기서 막히고, 너는 이거 했다며? 뭐래? 맨날 씨발 무슨 말 하다가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 이게 뭐, 이런 부정어 헌법에 씨발 달이나. 우리 딸애도 도전하자? 안 돼. 아무튼, 이렇게 풀거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야? 하면 이거지. 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냐? 아니라는 거잖아. 이걸 간단하게 본다라면, 얘를 보자. 그럼 이게 뭐야? 1. 1이 나올 확률이 지금 얘를 보면 6분의 3이라고 적었잖아?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지. 무슨 말이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는 3분의 1이지. 세 가지잖아. 아니,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가 윗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나? 그냥 나오는 윗면에 어디 있잖아. 그 윗면에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경우의 수라고 하면 세 가지잖아. 세 가지. 그 중에 1은 한 가지잖아. 그러면 3분의 1 아냐. 중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맞다는 거지. 지금 이해 갔지? 이런 차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럼 중학교는 거짓말 가르치는 거냐? 전제가 뭐겠니? 중학교는 같은 거 없어. 같은 거 없어. 인 거야. 같은 거 없어. 이건 쓰고 지우겠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수학 하에서 배우잖아? 그러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배운 후에 공식으로 배우는 게 NPR, NCR이잖아? 그러면 NPR이든 NCR이든 내가 뭐라고 강조했니? 요번에 할 때 얘는 서로 다르다 라고 했잖아? 서로 다르다는 게 대전제야. 이런 걸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세는 거는.
이해 갔지?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지. 같은 게 있잖아.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으로 문제를 푼다라면 일단 이 부분에서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야. 3분의 1로 해야 돼. 거짓말이지만 전제가 그렇게 다르는 거라고. 이해 갔지? 같은 거.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얘만 동일하지. 얘만 한 개 있으니까. 3만 한 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의 수분의 근원 사건의 수가 일치하지. 얘만. 다른 것들은 다 틀리다고. 얘도 뭐야? 3분의 1이야. 그냥 3분의 1. 이해 갔죠? 그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나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아주 심오한 문제로 바뀌어. 그 심오한 문제가 조금 전의 문제야. 그 웃긴 게 이 문제는 틀리고 이 문제, 그 심오한 문제를 맞추는 정신병자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정신병자가 있어요. 도대체 뭘 상상하더니 그 이하를 보여준다. 뭐 감을 못 잡겠어. 수업 준비에 난이도 조절을 맞출 수가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일단 정리하세요.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15분의 1이에요. 15분의 1.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시작을,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경우 나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경우 나누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A, B, C, D인 경우와 하나는 A 콜 B, C, D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굳이 숫자로 적어보면 1, 2, 3, 4 밖에 없고 여기는 1, 1, 2, 3 정도로 밖에 없죠. 미리 계산을 해두면 얘는 2, 3, 4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C2 해서 곱하기 3을 나중에 해줘야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계속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만약에 1, 2, 3, 4다 라고 하면 선택과 배열을 달리해서 확률을 구해보자. 5개 중에 선택을 한다. 5개 중에 몇 개? 4개를 선택을 한다. 그거죠. 그러면 4개를 선택을 하면 분자는 얼마지? 1, 2, 3, 4를 선택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1, 2, 3, 4 1, 2, 3, 4 이거 어떻게 돼? 얘기해봐. 분자는 어떻게 돼? 5개 중에 4개를 1, 2, 3, 4 5개 중에 1, 2, 3, 4를 선택한다를 확률을 구하는데 선택하는 것만 확률을 구하는데 분모를 5씩 사람은 분자는 뭐가 되죠? 뭐가 돼? 2지. 2인데 2야 2. 너 이거 이해가? 너는 맞췄지? 그러니까 이해가지? 2는 뭐냐 하면 굳이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냐 하면 2C1 곱하기 3C3이다. 이거 이해가나? 잘 보세요. 잘 봐. 정신 똑띠 차리고. 이제 배열을 해보자. 1, 2, 3, 4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 되겠어요? 그게 1, 2, 3, 4로 되는 경우는 1이 되겠어요? 지금 이거 됐죠? 오케이. 만약에 1, 2, 3이다. 그러면 선택.
그럼 마찬가지로 OC 4분의 배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선택을 하는 거지. 배열이 아니라 선택. 1, 1, 2, 3. 아까 했잖아. 이거 3이죠, 3. 3개지? 3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표현해봐. 왜 3개야? 2CE. 3C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배열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배열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4패 나누기 2패 분의 1, 1, 2, 3이면 1, 1, 2, 3 밖에 없죠. 순서가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거를 더하면 15분의 1이 나와요. 오케이? 맞춘 사람 중에 이거와 달리했다. 손 들어보세요. 달리했다. 너 이렇게 했어? 뭐 비슷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각엔 통상 이렇게 풀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하는 이유를 좀 잘 봐. 여기서는 좀 거시기한 부분이 생겨요. 거시기한 부분. 거시기한 부분이 뭔지 보겠어요? 뭐냐 하면 이 표현을 보고, 사실 이 표현에도 그렇고, 이건 서로 다른 5개잖아? 그럼 1, 2, 3, 4, 5냐? 아니잖아. 1, 1, 2, 3, 4잖아. 결국 1과 2를 다르게 본다라는 거지. 여기에도 그렇지. 이거는 대놓고 1, 2개를 2라고 적은 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 2죠, 2. 여기도 이거 2죠.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게 이것과 일치하지, 여기서. 뭐, 3. 이랑 저거 2랑 일치하는 거야. 개념이 일치한다고. 얘랑 얘를 요 3이랑 이 2랑 필기가 힘들어지겠는데? 알아서 잘 필기하세요. 이 2랑 같은 개념이지. 경우의 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같은 건데 확률에서는 서로 다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르니까 3이잖아. 같으면 1이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거 매우 심오한 문제예요. 다르다는 게 같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내리세요. 뭐가 심오하다니까 뭐 자꾸 놓친 게 있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얘는 좀 이상한 표현이 돼버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 1은 같다고 취급해? 다르다고 취급해? 같다고 취급해? 다르다고 취급해? 이거 이해 안 가? 아니요. 이해가 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2는 다르다고 취급을 했잖아. 다르다. 1과 1은 다르다. 다시 적어주면 1과 1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서 같은 데서 설명할 때 이렇게 밑첨자를 추가했고 이 두 개를 서로 구분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풀면 여기서는 또 지랄 이게 뭐야? 이거 왜 나누냐고. 나눈다는 건 이 1과 이 1을 또 같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같은 문제 안에서 일관되게 다르다고 하던가 같다고 하던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같은 취급하죠. 같다. 저것과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다 1, 여기다 2 해도 결국 같다고 취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사실 이 문제는 그런 게 숨어있는 의도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이거랑 다르게 겉보기에는 다르게 풀었어도 결국에는 이런 개념과 이 두 일에 대해서 이런 개념과 이런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건 이 풀이와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내가 일일이 그 풀이를 확인하고 요 부분, 요런 부분이 이렇게 이거랑 같은 셈이야 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이해 갔죠? 그러니까 답은 나와. 그리고 사실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해도 답은 나오게. 왜냐하면 혼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긴 한 거거든. 근데 이해는 갔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려는 주제는 이해 갔죠? 너 이해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것처럼 하려면. 아주 단순해.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아주 단순해. 1과 1이 달라. 1과 1이 다르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다 다른 거 4개를 배열을 해. 오케이? 다 다른 걸 배열을 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데? 위에는 2팩이죠. 사실 2팩? 2팩이야. 이 2팩이 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준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1, 2, 3. 1, 1, 2, 3. 그래서 뭐? 1, 2. 2, 1. 결국은 무슨 취급하는 거야? 두 개는 다르다. 다르다라고 해야 다 다르다. 이걸 이렇게 푸는 게 납득이 가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것도 뭔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분의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이때는 또 이게 자연스러워. 심지어는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에는 사고방식상 모순이야. 모순되는 사고를 같은 지금 공간에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거야. 사실 이거랑 이런 관점에서 이걸 원래 번분수 처리하는 걸로 갔죠. 그래서 답이 같게 나오는 것뿐이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렇게 본다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얼마죠? 5C4 곱하기 4팩이 얼마야? 5P4.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 선택하여 일률로 배열한다. 분의 2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퀄 똑같이 이거 이렇게 취급을 하면 5P4분의 3 곱하기 2. 그리고 3에서 1, 1이랑 2에서 1, 1은 둘 다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갔죠? 알겠지? 이게 무서운 거야. 뭐? 아까 전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했다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n, s분의 n, a라고 표기가 달라지고 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근원 사건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근원 사건의 수분의 근원 사건의 수라고 한글로 적어주진 않지만 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 근원 사건에 일어날 기대되는 아이씨발 헷갈린다. 아무튼 그 쉬운 말을 어렵게 한 거 있잖아.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기대되는 정도가 같다고 했을 땐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근원 사건을 표현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 중학생한테는 이거를 구분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 근데 고등학생한테는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고, 모범 답안으로 보자면 이런 건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실전에서 고등학생한테 이거 평가원에서 이거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데 수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끼리 했을 때는 이거 병진이가 푼 풀이가 되는 거였어. 병진이가 푸는 풀이. 이병진, 주병진이고 김병진, 그럼 병진이가 푸는 풀이가 되는 것이다. 다만 그러면 이제 이거지. 이거를 해설을 듣고 난 다음에 네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씨발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야겠다 생각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는 머리가 뒤집어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풀어. 와, 그러면 이게 병신이처럼 살아? 그런데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 게 평가원에서 이렇게 푸는 경우에 맞고 이렇게 푸는 경우에 틀리는 그런 문제를 아직은 출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제하기는 좀 힘들어. 이유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엄밀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어.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랑 그런 사건의 수분의 그런 사건의 수에 대한 차이를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어. 교과서도. 갑자기 용어가 그렇게 바뀌면서 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근데 분명히 다른 거거든. 대전제가 뭐야? 중학교는 다 다른 것만 가지고 확률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심지어 자세히 보면 경우의 수야.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마무리하겠어요? 개체의 수가 아니라고. 경우야. 세는 수가 무슨 수를 세느냐면 경우를 세는 거지. 경우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지 한 명, 두 명, 세 명이 하는지 한 경우, 두 경우, 세 경우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지금 이해 갔나? 그리고 엄밀하게는 그게 좀 달라. 좀 간단하게 또 얘기하면 본질과 실존으로 그 뿌리가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혹시나 네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풀이를 볼 때 막 이런 문자가 등장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나름대로 헷갈리는 부분이 혹시나 발생을 한다라면 거기 헷갈림을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세요라는 의미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 차이를 강조해서 문제를 풀 땐 어떻게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네 머리가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 갔지? 그리고 다행스럽다기보다는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묻진 않아. 참고로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었어. EBS 교재가 이국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서 다 오답이 떼거지로 나온. 정말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레전드가. 떼거지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를 막 확률 막 쳐내갖고 다 오답! 한두 문제 오답해내고 결국 그거 쓴 사람은 아마 매장당했겠지? 그런데 그 쓴 사람은 매장당하면 그 나머지는 병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출판될 때까지 방치한 그 검토진이라.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엄밀한 문제를 출제하기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아둬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일단 정리하세요. 하고 이걸 끊고.